연하게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공개한 게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 이제 무성 영화인데 일제 시대에는 이제 뭐 동신도금 같은 게 안 되니까 배우가 이렇게 목소리 그게 이렇게 저 영화에서 이렇게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변사라는 게 있었잖아. 그 무슨 영화가 있고 배우들은 그냥 동작하고 이러면은 변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배우가 말하는 거 대신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것 외에 이게 자막으로도 이렇게 무슨 영화를 찍었었네.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우리 한국에서 최초의 영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무성 영화지. 그 뒤에 이제 유성이고 유성 영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야. 그러니까 근로 열심히 일하면 가난이 없다. 뭐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제 계몽 영화야. 그런데 내가 이거 들어가 볼 일이 이걸 볼 이유가 없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끌려가지고 내가 그걸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쫙 이렇게 봤는데 이게 격투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 영상을 짧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다시 이제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남겨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고 지금 이제 기고 글도 쓰고 지금 이제 논문을 이거 하나 써야 되거든. 그런데 얘 내가 김원보는 이 이제 영화에 출연하는 두 사람이 출연합니다. 한 사람은 박순봉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이 이제 김원보라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출연을 해요. 출연자. 이게 출연자지 영화에 두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원보 이분에 대해서 내가 수박 기능자다.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영상 보고 무슨 막 싸웁니다, 개싸웁니다, 이런 식으로도 댓글 달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첫째 시기가 이게 1922년에서 이게 2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촬영 연도를 지금 모른다 하네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그런데 이게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상에, 그 영화에 거기에 청량우편소라는 게 거기에 나와.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 관보를 보면 청량우편소가 1922년에 이제 개설이 돼가지고 이게 1930년 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었나 봐. 근데 이게 경성 청량우편소가 1922년에 개설돼가지고 명칭이 경성 청량우편소, 이렇게 앞에 경성이 또 이렇게 또 붙어. 그 경성은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얘기하는 거거든, 경성. 자, 그래서 시기는 1922년 부터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시기가 이게 중요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뭡니까 서양의 복싱이 들어온 건 1900 내가 알기에는 1910년 경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일본에서 유도 야와라 그러면 가라테도는 이게 1930년대에도 우리 조선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1940년에 들어와서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1922년부터 이 한 중후반이다 이렇게 볼 때 서양의 복싱의 영향이나 그 다음에 일본 무도의 이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 김원보가 주로 이렇게 이제 그 격투 상황을 관리하고 박순봉이 이제 그냥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게 서양식 복싱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그거는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식 가라테도나 주도 이런 게 아니야. 야와라 계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시기가 1922년부터 그러니까
서구나 일본 쪽 그런 이제 무도나 그런 어떤 이제 격투 스포츠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 조선의 고유한 것이 이렇게 있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이 보이나? 지역이 서울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이게 이제 영화 이제 이제 내용에서 경성 그러니까 청량 우편소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서울에서 촬영이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개성하고 함경도를 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뒀냐 하면 1919년 출생하셨던 오진아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는 개성이다 그러면 휴전선 그 너머에 개성공단 초코파이 그것밖에 모르잖아. 개성이다 하면. 그래 굉장히 그걸 한정된 것으로 인식을 하거든. 그런데 외정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오진아 할아버지 이제 말씀으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찍어둔 이제 그 정원 영상도 있는데 인천의 그 모래내 시장 이제 모래내 바닥도 개성권이고 인천 그리고 수원에 있는 수원 무슨 법원인가 수원 형무소 그것도 개성 법원이었다 형무소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개성권이 굉장히 넓었어. 일제강점기 때는 그래서 촬영을 서울에서 했지만 이 청량 경성 청량 우편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경성 청량 우편소로 이게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촬영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서울하고 개성하고 이게 굉장히 이게 구분하기 그래요. 지금의 어떤 잣대로는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휴전선 해가지고 그 너머에 뭐 개성공단 초코파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는 개성이다 하면 굉장히 그거를 한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 인천하고 수원까지도 이게 개성권이었다고. 그래서 개성 그 다음에 함경도를 왜 이렇게 넣어뒀냐 하면은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역.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있어요. 아니 뭐 이 얘기만 잠깐 하면 서울에서 저기 1900년 출생하시던 권태원홍이 그 수박에 대해서 정언을 하셨잖아. 응? 이제 손바닥을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연습한다 이거야.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상대가 치는 거 급소를 막는 거다. 그리고 무기가 없을 때는 그 손으로 붙잡고 던졌다. 권태환홍이 말씀하신 그 정언한 그게 녹음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서울에서 수박을 했었다고. 자, 서울에서 수박을 했지. 자, 지역. 그 다음 개성에서 수박을 했거든. 이거는 복수의 어떤 정언자하고 기능자가 지금 있습니다. 확인돼요. 그 다음에 함경도 쪽에 있어.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지금 김원보라는 인물에 대해서 수박 기능자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시기적으로 조선 전래의 체기가 잔존했던 시기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 개성. 그래서 그 수박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민간에서. 그다음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인물인데 이 김원보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이게 자료가 많이 나오진 않아. 자료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규설이라는 또 인물이 있어요. 이규설이 이 영화 무성 영화를 이렇게 지휘 외정 때는 감독을 이제 지휘한다 해서 뭐 지휘라고도 뭐 했던 것 같은데 이규설 이분이 함경남도 함흥 출신입니다. 함경남도 함흥에는 뭐가 지금 발견됐어요? 그 1930년 영상이 있잖아. 그 소학교에서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이제 실험적이지 너무 때리게 하니까 그게 민둥 실험을 하거든. 근데 민둥 실험이라는 용어도 북한 미술학자 홍기무 교수가 얘기한 거지 현지에서 민둥 실험이라고 했는지 그 자체는 확인이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을 수 있어. 그런데 함경남도 함흥의 소학교에서 그걸 하거든. 지금 삿바 실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규설 이분이 1902년에 출생했습니다. 1902년. 그러면은 지금 거기 확인되는 영상은 1930년 소학교에서 하는 거지. 그럼 1930년 소학교에서 애들이 막 학교에서 하는데 그거를 이규설 이분이 1902년인데
시기적으로 28년이에요, 28년. 28년 먼저, 이게 출생한 분이, 자기 고향에서, 함흥이라고 함흥 바닥 뻔한데 소학교 애들도 하는 거를 몰랐다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규설이,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이제 영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저 나홍규가 뭐 연출했다고 하는 그 아리랑에도 뭐 이제 출연하고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함경남도 함흥으로서 지금 1930년 영상에 남아 있는 그런 어떤 저 전통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소학교 애들도 하는데 그 동네 저 태어나가지고 성장을 하신 분인데 그걸 몰랐다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그다음 신뢰 여부입니다. 영상의 신뢰 여부. 그냥 이게 오락성 어떤 뭐 무슨 영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외정 때 일본에서 국책 사업으로 해서 국책 사업이 뭐냐면 그래 영화 제목이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 계몽한다 해가지고 영화를 지원을 해가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하면은 이제 가난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저 일본에서 국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 일제 강점기 때니까 조선 총독부 이제 일본 정부의 국책이다. 정책적으로 이게 그 교육 영화로서 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 여부. 영상의 신뢰 여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오락 영화다 이러면은 좀 틀려. 그런데 이 신뢰 여부가 이제 외정 때 국책 사업으로 했던 교육 영화로서 이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정 여부가 있어. 고정 여부. 자, 지금 일본에서 그러면은 저 외정 때 그러면 일본 정부지. 일본 정부에서 뭐 이제 제작비 받아가지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선 사람들 개몽한다고 그 제작비하고 이제 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돈 받아가지고 감독인 이규설이가 자기 마음대로 저 찍나? 그게 아니거든. 고정이라는 게 있는 고정. 그 당시에 어떤 주거 형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들 복장, 그 다음에 무슨 영화니까 말은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 이제 한글 자막도 그 당시에 그 사용하던 것이고, 그 시대적인 것이 그대로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정. 초가집에다가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담을 만들고, 그런 거. 그 다음 복장, 신발, 그 다음에 이제 과음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짜랑말 같은 거에다가 나무찜 싣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도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것이지, 사회 문화적인 것인데,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 그거를 찍는데, 그 이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감독인 이규설이 자기가 혼자 생각에 창작을 해가지고, 뭐 중국 옷을 입혔다, 아니면 일본 기모노를 입혔다. 이런 식이 안 되잖아. 조선 사람들 계몽하는 건데. 그래서 고정이 철저했을 것이다. 철저. 이렇게 볼 때, 자, 정리해서. 자, 김원보가 영상에서 격투를 합니다. 격투를 하는데, 자, 내가 이제 기능자라고도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만한 내가 이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우선은, 시기적으로 1922년, 경이다. 빠르면은. 그러면은 일본 무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에 그래서 조선 전래의 이런 어떤 수박이 행해졌지. 서울 개성에서도 그 시기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서울 개성 얘기했고, 함경도 얘기하면 길어지는 게 생략합니다. 내가 또 영상을 한 번 더 찍을 생각인데, 그 다음에 인물이 김원보하고 이규설이 나왔어요. 이규설에 대해서 얘기했지. 함경남도 함흥이고, 우리 조선의 어떤, 전통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 여부는 외정 때 이게 민간에서 한 게 국책 사업으로 이게 교육 영화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이게 심의를 통과할 수도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고정 여부에 대해서 내가 고정이 그 당시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록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격투 장면 영상도 연출은 된 거지만 그 당시의 기록 유산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격투를 어떻게 했다. 그 기록